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로스쿨과 그 학벌에 관련된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그 법학 공부와 학벌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뭐 다 여러분 다 아신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가 별로 크게 로스쿨 공부하고는 큰 상관은 없다라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아주 예전에 그 대학원, 그 서울대 그 법대 대학원을 다닐 때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서울대 법대가 그 정원이 한 해 270명이고, 그러니까 문과에서는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주로 서울대 법대를 많이 가고, 또 그 당시만 해도 뭐 배치표, 뭐 학력고사 배치표, 뭐 수능 배치표가 있어갖고, 아예 그 점수가 있었으면서 제일 공부 잘하면 뭐 서울법대, 그 다음은 뭐 서울대 다른 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는 어땠냐면, 270명이 법대를 졸업을 하면, 그때 그 서울대 대학원, 법대 대학원이 정원이 아마 100명이 좀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100명이 안 되게 되고, 네, 박사는 한 해 한 열 몇 명 뽑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 가면 거의 열에 9명이 다 서울대 법대를 나온 사람들이고 나머지 한 명이 그 서울대 다른 과를 나오거나 아니면 가끔 이제 뭐 다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있었으면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대 법대 대학원은 다니면 거의 대부분이 다 서울 법대 나온 사람이 주로 다녔었고 주로 이제 서울대 대학원을 왜 다녔냐면 그 사법시험 공부하려고 군대 미루려고 오거나 아니면 이제 그 판사나 검사가 돼가지고 공부하러 오시는 이런 분들도 있었으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정년퇴임하신 그 교수님인데 수업 시간에도 대놓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예 서울대 법대가 최고다. 그래서 뭐 서울대 다른과 별로 뭐 좀 이상하다라는 이렇게 투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서울대 법대를 안 나왔으니까 그 서울대 공대를 나왔으니까 좀 그렇다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처럼 사람들이 약간 그 학벌에 대한 약간 바이어스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대 특히 그 예전 분이긴 한데 예전 분들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무슨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보통 그 로스쿨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로스쿨에 입학을 하면 그 수업 들을 때 앞에 그 우리가 보통 그 말하는 페이스북 그 하버드의 로스쿨 하버드에 대해서 그 주커버가 세운 게 아이디를 얻은 게 그 교실에 가면 학생 이름이랑 그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나와주는데 그래서 이 로스쿨도 가보면 로스쿨 다 매년 초에 신입생들이 있으면 신입생 이름이랑 그다음에 그 나이 그리고 이제 어느 학교 나왔는지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교수님한테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진은 거의 다 뽀샵을 해가지고 이 학생이 이 학생인지 사실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냥 사진 보고서 아 얘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학생들을 딱 보면 아 얘 대충 나이도 알고 어느 학교 나왔고 어느 학과도 나왔는지 대충 압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 이제 로스쿨 초기 뭐 1기부터 3기, 1기, 2기 뭐 이때쯤만 해도 사람들이 대충 이제 그 로스쿨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 대충 뭐 좋은 학교에 좋은 과를 나오면 공부를 잘하겠거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거의 10년이 다 돼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특정 학교 뭐 이름을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원래 이게 다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게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특정 학교라든지 뭐 특정 학과 뭐 이런 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저희가 한번 다 예전에 한번 조사를 해본 적 있었는데 그 서울대 법대를 나온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그 서울대 법대가 지금은 2008년까지만 신입생을 뽑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안 뽑습니다. 그래서 그 로스쿨에 서울대 법대 졸업한 학생이 들어온 일이 요새는 거의 없을 텐데 왜냐면 이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서울 법대를 졸업해서 로스쿨에 들어온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편이고 그리고 변시도 웬만하면 거의 다 붙습니다. 이게 보통 그런 경향이 있고 그리고 경찰대를 나온 사람도 대부분 공부도 잘하고 잘 붙습니다. 왜냐면 경찰대도 일단 뽑기도 적게 뽑고 되게 경찰대는 그 법학과랑 행정학과 뭐 이런 식으로 전공이 나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이제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라서 서울대 법대랑 경찰대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공부를 잘합니다. 그 법 공부도 잘하고 시험도 웬만하면 다 붙고. 근데 그 카이스트 나 학생들도 가끔 제가 예외적으로 한 명을 보긴 했는데 나머지는 거의 다 공부를 잘하고 합격도 잘하는 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학교 세 개 빼고 나머지 학교들은 그 유의미한 게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 내가 뭐 연대 어딜 나왔다, 뭐 고대를 나왔다, 뭐 이거 다 큰 상관이 없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 똑같다는 게 뭐냐면 자기 아기 나름에 따라 갖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그 다른 학교 어디 나왔다 그래서 서울대를 나왔다고 해도 서울대를 나왔다고 다 붙는 게 아니고 서울대도 뭐 공대도 있고 뭐 무슨 수많은 학과들이 있는데 거기 나오면 무조건 다 붙는 게 아니고 법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특별한 몇 개를 빼고서는 거의 다 자기 개인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렇게
이렇게 통계도 뽑아보고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딱 사실 그게 있으면 이게 얘는 너무 좋다 나쁘다를 딱 구별할 텐데 약간 그런 게 있고 다만 이제 이것도 좀 말하기가 좀 애매한 건데 학교 중에 그 학과 중에 그 영문학과, 불문학과랑 사학과를 나오면 상대적으로 적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학생이 입학하면 제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학생부 정도 하고 교무부 정도 했는데 그럼 입학할 때 이렇게 좀 말을 합니다. 이렇게 좀 공부를 열심히 해라. 왜냐면은 그쪽하고 이쪽하고는 약간 뭔가 그 공부 방식이 다른지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부를 더 열심히 된다라고 꼭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 학생이 다 공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그 학과를 나온 학생들한테는 진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고 다만 이제 그 경영학과나 상경계는 그것도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적응을 잘합니다. 왜냐면은 학부 때 들었던 내용하고 뭐 상법 같은 경우는 원래 하던 내용들을 듣기 때문에 적응을 잘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벌이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느 학교 나왔는지는 사실 그 고등학교 때 그냥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이 지금이야 이걸 주로 보시는 시청자들이 대학생들이라 갖고 뭐 주로 이제 뭐 대학교의 학벌에 뭐 이렇게 뭐 자부심이나 뭐 이런 게 많으실 텐데 나중에 뭐 석사나 박사나 뭐 이렇게 이런 학계에 있다 보면 사실 그 어느 학교 나오는지가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하진 않는데 다만 지금 여러분들 상태에서는 이게 로스쿨을 뽑을 때 이 학교를 보고 뽑는 게 아니냐 아니면 꼭 어느 학교를 나와야 더 공부를 잘하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약간 좀 그런 게 있지만 로스쿨 공부 특히 변호사 시험 공부랑 이 변호사 이 법 공부는 어느 학과를 나왔는지가 조금 영향은 있지만 대부분 어느 학교 나왔는지 뭐 스카이 나왔다고 공부 더 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꼭 뭐 다른 학교 나왔다고 해서 공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자기 학위 나름에 따라 달린다 그래서 입학을 지금 이제 3월달에 입학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입학을 하면 지금까지 내가 어디 나왔다는 건 다 생각하지 말고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진짜 열심히 해야 되고 로스쿨 공부가 그냥 뭐 쉽게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은 다 변호사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시고 이 공부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